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질문 여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정유진님, 네, 유진님은 어느 동네에 사시나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탄수화물 끊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당뇨 있으면 그래야 하는 건가요? 자, 이거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사실 어렵죠. 자, 당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분을, 즉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뭐 감자, 고구마, 또 뭐 쌀밥, 예, 빵, 밀가루 이런 종류들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예,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단백질, 지방, 야채 요런 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돼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면 끊는 게 맞습니다. 탄수화물 끊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을 먹고 당으로 대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왔어요. 이런 겁니다. 휘발유를 떼가지고 잘 돌아가는 몸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을 경유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내 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당이 있으면, 끊을 수 있으면 사실 끊는 게 사실 더 좋고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지만 몸을 해치는데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당입니다. 당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분자가 깨지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라디칼 형태로 돼서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포도당이라고 이거 하는 자체가 알데히드라고 하는 그 기능성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붙어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단백질의 아미노기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합니다. 반응성이 엄청 높다. 막 정말 막 10의 8승부도 1초 만에 반응해 버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또는 내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각종 단백질 이런 거하고도 들러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한 가지는 포도당은 산소 소모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게 피로입니다. 피로. 산소가 부족하면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만들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당독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포도당이 당독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건데 이 반응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에 있는 알데히드기와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결합하면 이걸 보고 당독소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몸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견딜만 하면 참을 수만 있으면 당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또 한편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을 열심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당을 확 끊어버리면 췌장이 위축된다. 췌장이 원래 인슐린 만들고 글루카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 필요가 줄어들어 버린다. 이것 때문에 위축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끊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줄여라.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밥 한 공기 정도를 식사 때마다 드시고 계시다면 한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 다른 단백질이나 채소류나 지방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바꿔서 먹는 게 더 좋다. 예. 꼭 당뇨 있다고 당분을 끊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잘 스스로 조절을 해 보시는 방법. 네.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또 질문을 해 주시거나 또 전화로 상담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비타민 공복에 15,000 두 달 정도 먹었는데 설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그 후 미란성 위염과 식도염 생겼는데 메가도스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 C를 안 먹다가 15,000을 드시게 되면요, 설사 거의 누구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15,000까지 올라갔다. 제가 25년 동안 먹었는데 비타민 C를요, 6g씩 먹다가 하루에 10g으로 올린 지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g, 15g까지 올린 지. 근데 2달에 15g을 늘린 먹어버린 거잖아요. 몸에, 특히 장에 비타민C를 흡수해가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SVCT2 뭐 이런 건데, GLUT 뭐 이런 거. 걔네들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비타민C가 적게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흡수를 다 해가지도 못하고 원래 흡수를 다 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흡수 안 된 양들이 이제 변으로 나가는데 이때 설사가 일어난다. 삼투압 때문에 설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C 양이 너무 많아서 설사가 일단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란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하고 식도염인데, 요거는 이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고, 식사 후에 비타민C를 2g, 2g, 2g 이렇게 하루에 한 6g 정도만 꾸준히 차근차근 섭취를 하면 또 저런 미란성, 식도염 저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식도염을 없애는 데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충분하게 넣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서 위장이 좀 건강해지면 식도염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식도염을 고치기 위한 약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위를 튼튼하게 잘 고쳐야 식도염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고 위장을 고치지 않고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양을 줄이시고 또 식사 후에 비타민C를 한 2g 정도씩만 드시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유진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침에 물 500ml에 레몬즙 30ml 섞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비타민 섭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자, 레몬즙 30ml 안에 비타민C 들어있는 양 극히 적은 약입니다. 극히 적은 양.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mg, 20mg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몬즙이 시다. 그게 다 비타민C냐? 아닙니다. 구연산 같은 거 들어있습니다. 다른 산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몬즙을 가지고 난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많이 먹었다라고, 또는 몸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로 1000mg짜리 매 식사 때마다 2개 정도, 그러면 한 2000mg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저거 비타민C 먹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또 혈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비타민C 따로 드시고요. 소금도 따로 드시고요. 지금 당뇨 있으면이라고 위에 댓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특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마그네슘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C 따로, 그 다음에 키토산 같이 먹어주면 GLP-1 호르몬을 좀 더 잘 분비시켜 주어서 혈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바나바 혈당 제한은 요런 거 한 5가지 정도 잘 드시면 사실 당뇨 전 단계 110, 20, 30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금방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탄수화물 양 조금만 더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속 밑에 댓글을 적어 주시거나 선물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생방송 중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내일 택배로 솔비 2000이라고 하는 비타민C 한 통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